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랜 뉴스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회적 경제 방식의 공동체 사회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2일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18 사회적 경제 신년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공동체적 사회를 만드는 데 사회적 경제가 중요한 키워드라며 사회적 경제 조직의 매출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화 등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힘내자고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적 경제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기업 운영 및 경제 실천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매년 10월이면 소리의 고장 전주에서 세계 소리축제가 펼쳐집니다. 올해로 16년째를 맞은 전주 세계소리축제는 10월 3일부터 소리 판타지라는 주제로 열리는데요. 판타지의 축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오는 10월 3일부터 7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과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펼쳐집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가 주요 추진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전주 세계소리축제는 소리 판타지라는 주제로 펼쳐집니다. 신명과 조화의 상징인 판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축제의 랜드마크로 놀이마당 야외 무대를 확장하고 테마별 존을 개발해서 관객들이 일상을 벗어나 판타지의 축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지난 16년 동안 축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온 놀이마당을 올해 축제의 메인 사이트로 삼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키드존을 비롯해 다양한 체험 공간 등으로 전 세대가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축제 관계자는 소리축제가 유료 관객 비중이 적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단순한 관객 숫자나 수익보다는 축제 자체를 즐기는 관객이 얼마나 많은지로 평가해달라는 당부를 덧붙였습니다. 주최 측은 그동안 지속해온 다양한 컬래버레이션 기획과 지역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젊은 음악가들의 창작을 독려하고 해외 무대 기회를 주선하는 작업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광역시가 온누리 상품권 판매 촉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일 유관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은행 10억 원 등 지역 16개 기관과 단체가 총 37억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 약정했습니다. 또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상인회 임원단이 간담회를 진행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대구시는 전통시장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설 명절 전 2주간을 집중 홍보와 판매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최근 5년간 전북의 인구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만 명 이상 감소한 것은 2008년 이후 10년 만의 최고 수치인데요. 고령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의 인구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머지않아 180만 명 선마저 붕괴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전북 인구는 2017년 말 현재 185만 4,607명입니다. 최근 5년간 전북 인구의 감소 현황을 보면 2015년 1,849명, 2016년 4,902명, 2017년 1,184명 등으로 해마다 감소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북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것은 고령화에 따른 자연 감소에 비해 신생아 출산이 줄고 있기 때문으로 풀어집니다. 또 취업을 위해 타 지역으로 떠나는 젊은 층이 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인구 이동 현황을 보면 지난해의 경우 23만 2,047명이 전북으로 전입한 반면 23만 9,253명이 전북을 떠나 전출한 수가 7,000명 이상 많았습니다. 허남주 전북도 의원도 우리나라에서 5년 연속 인구가 감소된 지역은 유일하게 전북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년층 유출이 심각한 것은 지역 내에 괜찮은 일자리가 없고 현 세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지만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대전광역시가 도시 브랜드를 발굴하고 널리 알리려는 등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제1기에 이어 제2기 도시마케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제2기 도시마케팅위원회는 공공디자인과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습니다. 앞으로 대전에 잠재력 있는 도시 브랜드들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대전의 도시 마케팅을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자동차로 이동할 수 있게 고군산 군도가 개통이 됐죠.
이로 인해 주말마다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어 정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교통난 해소를 위해 관광형 2층 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장소라 기자입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관광형 2층 버스가 고군산군도 도로를 달립니다. 지난해 말 개통된 고군산군도 도로는 주말마다 관광객이 한꺼번에 몰려 이 일대 도로가 마비돼 여행객뿐 아니라 주민들은 교통난으로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고군산 진입도로가 장자도까지 개통된 이후에 주말이면은 많은 차들이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정체가 되어가지고 야미도에서부터 장자도까지 밀리는 시간이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상이 이렇게 정체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생활하는 우리 주민들한테 왕래한데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산시는 지난 1일부터 관광형 2층 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는 신시도와 문여도, 선유도, 장자도를 잇는 8.77km의 도로입니다. 군산시는 비흥항, 장자도 구간 99번 노선을 신설하고 2층 버스 2대를 배치했습니다. 첫 차는 새벽 6시 30분, 막차는 오후 8시 30분으로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며 요금은 기존의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합니다. 2층 버스는 1층에 12석, 2층에 59석, 휠체어 대기 공간 등을 포함해 총 73석의 좌석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2층 시내버스 도입이 고군산군도 관광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통난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후 관광객 수요에 따라 일반 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등 탄력적 운행으로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랜 장소라입니다. 강원국제비엔날레가 지난 3일 국내외 정상급 작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악의 사전이라는 주제로 개막했습니다. 강원국제비엔날레는 다음 달 18일까지 44일 동안 진행됩니다. 강원국제비엔날레는 국내외 유명 작가부터 공모를 통해 참여한 작가까지 23개국, 58명의 비디오나 조각 등 총 110여 점의 다양하고 신선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날 개막식에는 국내 정상의 미디어 아티스트 팀 태식그룹이 소리와 글자로 구성된 예술과 기술을 접목한 퍼포먼스로 개막식 첫 공연을 열었습니다. 9층 규모의 한국 최대의 석탑이죠.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그동안 훼손된 상태를 보수 정비하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10월 모습을 드러냅니다. 홍재희 기자입니다. 한국에 남아있는 석탑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석탑인 전북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이 올 10월 덧집을 벗고 모습을 드러냅니다. 미륵사지 석탑은 국보 11호로 백제무왕 639년에 만들어진 한국 최대의 석탑입니다. 이 석탑은 수천 개의 얇게 조각한 돌을 쌓아 올린 목조 건물의 양식을 석재로 구현하고 하늘을 향해 뻗은 귀소슴 양식의 지붕들을 사용해 석조 문화재의 백미로 꼽힙니다. 그러나 탑의 중심축이 되는 첫 번째 심주석이 놓인 뒤로 140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거쳐 오는 동안 석탑 서쪽면 절반 이상이 파손돼 1915년 일제에 의해 콘크리트로 임시 보수돼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2001년 해체에 착수해서 2017년 말 조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조사 연구를 거쳐서 아주 그 심도 있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안점을 뒀던 것은 이 훼손된 부재들을 어떻게 최대한 많이 써줄 것인가, 재사용할 것인가 이 문제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구조보강 기술이랄지 보존처리 기술을 개발을 해서 최대한 다시 재사용하는 것으로 이 석탑을 조립을 했습니다. 동탑과 같이 그 완전한 형태로 복원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라는 측면도 있었고 또 원부재가 많이 풍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하중이 늘어났을 경우 추가로 쓸 수 없는 부재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상까지만 수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난 1998년 미륵사지 석탑 보수 정비 사업 추진을 착수해 2001년 미륵사지 석탑 해체에 들어갔습니다. 미륵사지 석탑 보수 정비 사업은 문화재가 겪었을 역사를 후손이 느낄 수 있도록 보존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원형 복원보다는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미륵사지 석탑 형태로 보수 정비합니다. 지난해 11월 조립을 마치고 오늘 10월 미륵사지 석탑 수리 준공식을 목표로 현재 보수한 신부재와 구부재가 조화되도록 생맞춤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ren 홍재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글로벌 에너지 산업 도시발전 전략 수립과 에너지 수도 비전 선포를 위해 나섭니다. 이를 위해 나주시는 지난 29일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나주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회를 갖고 전략과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오는 2025년을 목표로 에너지밸리나 에너지시티 등 4대 분야 12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해빙기, 공사장, 축대 등이 약해짐에 따라서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대책을 추진합니다. 다음 달 30일까지 재난상황실의 상시 근무 체계를 운영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해서 집안 침하, 붕괴 등 재난사고 대비에 나섭니다. 특히 관내 대형 건설공사장 중 공정률 50% 미만의 현장 53곳과 급경사지 143곳을 대상으로 표본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차 단위 구획이 협소하다 보니 문콕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차 단위 구획 최소 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합니다. 지난 2014년에는 약 2,200건, 2016년에는 약 3,400건으로 증가했는데요. 이는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등 일부 차량이 주차 구획 길이 5.1m를 초과한 5.2m로 중대형 차량 비율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확대하고 국민 불편과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Kre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